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등기법,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총칙에 대해서는 뭐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등기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권. 자, 자꾸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등기의 총칙과 관련돼서 이제 아주 요거는 많이는 출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처럼 등기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윤곽을 잡아 두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165페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란 우리가 잡았어요. 등기란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이. 자,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등기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이라고 우리가 배우고요. 등기관은 이제 접수고, 그래서 등기부는 기록이라는 것. 기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장에서 배우려는 게 이제 설비라는 거야, 설비. 등기 설비라는 거죠. 자, 등기소는 그러면 물건이니까 물적 설비고, 등기하는 사람이니까 인적 설비가 되고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물적 설비가 돼. 그러면, 자,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는 크게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잡아보자고요. 자, 등기소입니다.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등기소 세자니까 논점이 3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자, 등기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관할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자, 등기관의 우리 주체권자 누가 지정하느냐? 주체권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체라는 거.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 관할의 변경에 대해서 관할의 변경에 대해서 변경. 자, 관할의 문제는 뭐냐? 관할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구로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양시가 있어요. 그러면 A가 구로구에 집을 졌다. 그러면 구로구에 등기해줘야 돼.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안양시에 등기했다. 그러면 안양시 등기소에다 등기해야 되겠죠. 안양 등기소에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에 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A가 구로구에 집을 져놓고 안양시에 신청하면 그게 바로 29조 1호 관할 위반이 돼요. 관할 위반은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원칙이네요. 원칙은 어디에서? 자, 부동산 소재지에서 한다 이 소리예요. 소재지. A적 측면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구로구 안양시 적경지에다가 뭐의 집을 이렇게 졌어요. C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복 등기는 우리가 인정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관할을 지정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구로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요거는 지방법원 소속이 이쪽엔 없죠. 그러면 이쪽 이 사람이 정하면 유리하면 자기로 떠맡길 수 있고 불리하면 안양시로 떠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랭킹을 비교하면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하면 돼. 이때는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요.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관할 위반을 했을 때는 29조 1호로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것. 이 정도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주체권자와 관련돼서는 뭐에 관할의 이임권자가 누구냐? 이임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대법원장이 한다라는 거야. 자, 정지권자도 누구냐? 짱이 해야 되겠죠. 이때도 대법원장이 한다라는 것. 이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관할의 변경이 뭐냐? 관할의 변경은 자, 그럼 관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게 바로 관할의 변경이야. 그러면 구관할 등기소 안양시에서 구로구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관할 등기소로 변경하는 것. 이게 관할의 변경이야. 여기와 관련돼서 관할의 변경과 관련돼서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랬죠. 변경 등기는 신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요 세 개를 이제 틀만 딱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195페이지 이하 등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밑줄을 끊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66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자, 등기소의 허용과 관할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로 1번에 부동산 소재지라고 딱 적어가요. 166페이지 관할의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 16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네. 그래서 첫 줄에 부동산 소재지라고 줄 딱 끊어놓고 자, 가로 2번에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냐? 자, 밑으로 우리가 가보죠. 자, 그러면 자, 예적으로 그러면 자,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 요걸 우리가 꼭 한번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참고사항에 요거는 나와 있네요. 참고사항이 이제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서 이제 줄을 끊어가요. 자, 공연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이인권자가 나와. 이임은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 줄 쳐놓으세요. 대법원장. 자, 맨 밑에 이제 10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정지권자와 관련돼서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냐? 대법원장이야.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봤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맨 밑에 29조 2호라고 써요. 2호. 요거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러면 166페이지는 일단 관할의 문제와 주체권자와 관련돼서는 일단 정리가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관할의 변경과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변경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관할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윤곽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기관에 관해서는 세 개를 우리가 잡아내 보자고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관은 뭐예요? 누가 지정하는 거냐? 자, 등기권자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은 사람이에요. 인이죠. 인은 뭐에 약해요? 자, 정에 약하죠. 그러면 신속성이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 너 빠져라. 그래서 일명 자, 재척사유라고 해요. 재척사유. 자, 재척이라는 의미가 이제 한글화 되니까 그러면 등기관의 제한사유, 업무 처리 제한사유, 업무 처리 제한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제한사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등기관은 공무원이라는 걸 생각해 둬야 돼요. 공무원. 그러면 요 세 가지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씩 재정립을 하자고요.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던 게 제일 좋아요.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라는 것. 요거 조심해놔야 되고요. 자, 재척사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뭐냐? 자기 빠져야 돼. 자기. 자, 자기.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배우자 빠져야 되겠죠. 배우자. 자, 배우자. 세 번째 사촌 이내 빠져야 돼. 사촌 이내 빠져야 돼요. 그러면 재척 사유와 관련돼서 즉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자기, 배우자, 사촌.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좀 뭐예요? 등기관이 법원 행시예요. 그러면 5급 시험인데 한 5명 정도. 과거에는 이제 5명 뽑았는데 지금은 몇 명 뽑는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고요. 확보가 안 됐고.
그러면 걔가 뭐예요? 자, 그러면 법원 행시 합격해서 등기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더니 어때요? 아버지가 등기하러 왔네요. 그러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등기하고 싶죠. 그때는 아버지가 왔으면 잠시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A적으로 참여조서를 작성하면 A적으로 뭐예요? 그때 아버지 등기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자 그러면 재척 사유 제한 사유와 관련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 재척 사유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배우자, 사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당숙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숙은 총소가 5촌이죠. 그러면 요거는 당숙은 재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조서, 현재,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 이게 포함돼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 맹점이 하나 나와요. 배상 규정이 없어요. 배상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자, 등기하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니까 어때요? 자,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국가가 이제 뭐예요? 자, 국가 배상 책임으로서. 그러면 등기한 국가가 배상을 해줘서 세상은 공짜가 없죠. 그래서 보상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야. 보상권에 대해서는 고의, 바로 중과실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라는 걸 하나 잡아둬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심해야 돼. 부동산 등기법은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배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관. 그래서 1, 2, 3. 요거에 따라서 우리 등기관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본서 167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 우리 정리 정도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틀을 맡아 놓고 저희가 기본서를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167페이지. 등기관의 의의,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지방법원장, 세 번째 줄 자, 지원장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등기관의 등기 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특히 3번을 우리가 볼까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척사유,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요거는 기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참고사항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개 줄을 떠나 봅시다. 자, 취지가 나와 있고, 그러면 정확성을 확보해 준다는 이런 의미겠죠. 공정성, 정확성.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거기 자기, 배우자, 사촌, 그 다음에 참여조서 우리가 줄쳐놓고, 자, 그러면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그러면 이 말은 과거도 포함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업무 제한 처리 위반한 등기 효력은 무효는 아닙니다. 요거는 무효는 아니야. 무효는 아닌데 요거는 자천 사유가 돼.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저 지방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났어요. 자, 168페이지로 우리가 가봅시다. 자,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11조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특히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국가 배상 책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 구상권, 고의, 중과실. 등기관의 논점은 3개가 있다라는 거. 지정권자,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즉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정리 정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68페이지 이하 이제 등기부가 나와 있네요. 등기부. 자, 등기부.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쭤보죠.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잡았죠. 그러면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해놓고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항상 기억해 둘 거. 그러면 표제부. 자, 표제부. 그 다음에 각구. 일반 등기부는 각구. 자, 그 다음에 얼구가 있다는 걸 잡아둬야죠. 그러면 다시 복습하면 이게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각각을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러면 요걸 전부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등기부라고 그랬죠. 등기부란 표제부, 각구, 얼구, 바다 편성 이렇게 나와주겠죠. 요거는 이제 1개월. 자, 요거 각구는 60일이고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고 각구, 얼구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한번 우리가 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168페이지.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168페이지.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편성이야. 그래서 거기 종류와 관련돼서 자, 등기부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 토지 동그라미 건물 등기부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기 기록이란 한 개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줄쳐놓고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럼 뭐라고 나왔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 기억 장치 줄쳐놓고요. 공동담보 목록, 신탁건보 도면, 매매 목록 요거는 넓은 의미에서 강의 등기부에 포함됨으로써 얘네들은 영구 보존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요 두 개는 한번 추가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이야. 5개 이상일 때 작성해 주고요. 요거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요거는 공동 5개 이상, 그 다음에 등기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원칙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에요.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입니다. A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이때는 매매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A적 측면으로서. 이거는 18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과 매매 목록 관계를 잡아놓고 공통점은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자, 그러면 영구 보존 장부와 관련돼서 우리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영구 보존 장부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뭐 영구 보존, 10년 오전 보존 장부, 10년, 5년 이런 것들은 해올 필요가 없고 특히 영구 보존 장부와 관련돼서는 6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6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부, 자 폐쇄 등기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신탁건보, 도면 요 6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으로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2개 이상,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반드시 첨부해 준다. 그래서 우리 168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꼭 잡아둘 거. 등기부는 편성이고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요. 우리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연구 보존 장부 대표적으로 등기부,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신탁 업무,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 목록. 자, 요거는 강의 등기부로서 즉 연구 보존 장부에 속하게 되고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 등기관이 작성. 공동담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라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나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169페이지로 가죠. 등기부의 편성. 무슨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와 관련돼서 특히 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관한 특징. 이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2번을 별표해 놓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자, 기억 부분에 대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요거 조심해 놓고 이러한 경우 한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얼굴을 둔다라는 것. 그걸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구가 있어.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우리 무난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는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 셈 치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72페이지. 자, 토지. 자, 표제부, 토지의 표시, 갖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항상 그래서 표제부, 갖고 얼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174페이지 요걸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5층 이상이고 집합 건물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객관적 요건은 2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자, 이용상 독립성과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하고 하나고는 소유자, 주관적 요건은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요. 소유자 의사가 그럼 뭐냐?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주관적 요건, 소유의사,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런 지문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주관적 요건도 있어야 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뭐의 건물을 5층짜리를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요거 요건은 갖췄지만 뭐예요? 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때는 자, 다가구가 돼요.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춰서 소유자가 했네요. 그래서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때는 뭐가 되느냐?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집합 건물이 아니고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관적 요건은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표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고요. 각각의 뭐예요? 표제부가 있어. 이렇게 이제 표제부가 두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집합 건물은 이제 특수해져요. 봐봐요. 요거는 건물로 가고 요거는 토지로 간다면 우리가 뭐예요? 건물 등기부 10개, 토지 등기부 10개, 가성비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특수해진다. 그래서 우리 한 동 전체 표제부, 자, 상단, 하단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은 뭘 내용이 들어가느냐? 건물 내용이 들어가. 전체 건물. 그래서 한 동 건물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단은 전체 땅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건물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단으로 들어가고요. 요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상단이 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자, 건물의 표시. 하단은, 요건 상단이죠. 자, 하단은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 각계 땅, 각계 건물, 각계 땅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각계 땅이죠. 그러면 각계 땅, 대지권 표시에는 그래서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억할 때, 그러면 항상 간단해요. 자, 한 동 전체.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상단, 전체 건물, 전체 땅. 각계 땅, 각계 건물, 깎을고. 그래서 여기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을 기억해둬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 이거는 뭐냐?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요게 바로 두 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표제부니까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 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두게 되죠. 그러면 이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전체를 한 몸으로 본다. 이렇게 또 천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 자, 여기에 기록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74페이지 이제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구분 건물. 자, 그러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현관편 쳐놓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현관편 딱 꺼놓고. 자,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현관편,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 각구하고 얼구,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크게 집합 건물은 크게 잡아놓으라고요. 구분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웠어요. 자, 지웠으면,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각구, 얼굴 이렇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가 있다.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자, 요걸 테두리에서 174페이지를 테두리에서 페이지 175페이지를 하나씩 또 읽어가면서 생각을 우리가 하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은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독립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자, 성립 요건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 전유 부분이 다른 전유 부분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역시 구조상 독립성 밑줄을 딱 꺼놓고요.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이용에는 독립성을 갖춰야 돼. 이용상 독립성이죠. 다만 요거 조심해야 돼. 다만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요거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가 건물을 이야기하고요. 상가 건물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미 한번 자, 평면 매장으로 출제된 적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구분 점포도 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구분 점포. 그러면 평면 매장과 구분 점포는 자, 결론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만 있다면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평면 매장, 구분 점포,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자, 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줄잖아요.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그러면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건물을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자, 전유 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요. 공용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복습이 나오죠. 176페이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야. 구조상 독립성은 우리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죠.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계약상 공용부는 등기, 계약상 공용은 뜻의 등기, 특히 A번 별표 하나, 단독 신청이고요. 자, 니은과 B번과 관련돼서 A, B가 나와 있어.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기록하고 폐지하는 경우, 특히 C 부분에 대해서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자,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계약을 폐지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 그러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되셔야 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구성. 1. 한동 건물의 표시. 기억에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딱 잡아놓고요. 자,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의 표제부. 오른쪽 가죠. 177페이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예요? 바로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걸 잡아주시고 각구, 얼굴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7페이지 가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2개 정도만 해놓자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그림을 방지에다 그림을 걸어놔요. 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거는 건물이고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다 해놓습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 처분이 가능해.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지권 뜻의 등기 전, 후를 따져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놓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건물에 기록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헤어질 수 없어요. 원칙상. 그러면 건물 토지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자, 접수 번호라고 써요. 접수 번호. 그래서 대접.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요걸로 잡아야 돼.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7페이지 이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와 구분 건물의 일체성. 요거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요 의미 정도만 우리가 잡아 놓자고요. 자,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요렇게만 정리해 달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자, 181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 기록의 보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부. 자, 등기부의 부속 서류 찾았죠. 자,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등기부. 신청서 부속 서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대해서 전제지면 반출과 관련돼서 반출할 수 있죠.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는 등기부는 절대 반출이 안 됩니다. 부속서류에 반출이 되고요. 등기부에 대해서 검사가 압수할 수 없어요. 근데 부속서류 요 부분에 대해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또 출제가 됐고요. 요 부분은 이제 바뀐 지 가장 늦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181페이지 자, 우측 자, 날개에다가 딱 정리를 해 주시라고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의 관계를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참고사항이 됐어요. 연구 버전, 요거는 꼭 기억해 둬야 돼. 딴 거는 다 까먹더라도 신탁원부 연구, 공동담보 연구, 도면 연구, 매매 목록 연구 버전 정보.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요걸 우리가 보죠.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등기부라고 잡아보고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기타 뭐 부속 서류와 관련돼서 요렇게 이제 잡아놓자고요. 열람. 그다음에 발급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등기부에 대해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요것도 열람도 발급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요 열람 부속서에 대해서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인. 자, 부속서에 대해서 발급은 안 돼요. 발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 부속서류 열람.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하죠. 그러면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름은 틀려요.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발급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잡을 때 요 열람하고 발급을 우리가 잡아두라고. 등기부 부속서류와 관련돼서.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문 발급과 관련돼서 몇 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특히 이제 4번 한번 보시죠. 가로 4번.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서도 한 개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걸 잡아놔야 돼. 자, 어디에 우리 자, 신청을 해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4번 잡아두고 가로 5번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의 증명에 발급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 해당 요 부분을 좀 해당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전부 증명서 두 종류. 현재상, 말소상 포함, 현재 유효상. 일부 증명서 세 종류. 특정인 지분, 현재수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상식적으로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본 게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등기소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고. 자,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갖고 얼고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